자, 우리 친구들, 한국의 새해는요, 오늘이 바로 양력 1월 1일. 이걸 우리는 양력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날이 또 있죠. 언제 있어요? 매년 다르지만 올해에는 음력 1월 1일이 바로 1월 29일에 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보통 며칠 정도 휴일을 하죠? 맞아요. 중간에 설날이고 그 앞과 후까지 해서 총 3일을 이렇게 휴일을 지냅니다. 자, 우리나라는 설에 어떤 풍습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떡국을 먹고 또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세배를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 이번 음력설에도 이 세배를 하고 이 받을 그 돈을 기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요, 새해에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자,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친구들도 2025년에 새해 복 아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은 어떻게 새해를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라요. 오늘 1월 1일, 오늘을 원단이라고 해서 중국어로는 자, 요거 우리 어떤 성조였죠? 위엔인데 위엔단. 원단을 위엔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단이 이렇게 하루가 있고요. 중국 역시 음력설이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1월 29일인데 이 1월 29일을 사이로 찾아보니까 자료가 10일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8일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인사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장기간 동안 이어지는 중국의 음력설을 춘절이라고 합니다. 자, 춘절은 자, 요거는 오성이었죠. 어떻게 해요? 절은 지에. 그래서 춘절은 춘지에. 그렇지. 자, 이 춘절 기간 동안에는요. 중국인들이 폭죽도 터뜨리고 아주 성대하게 이렇게 명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 춘절에는요, 이렇게 빨강색 봉투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세뱃돈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 빨강색 이거를 홍바오, 그러니까 빨간 이 봉투라고 해서 홍바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홍바오에 돈을 주는 풍습이 있고요.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음력설이 되면 교자 들어봤나요, 친구들? 교자? 맞아요. 마트에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그 만두 포장지에 교자, 근데 이 교자가 중국어로는 짜오즈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은 짜오즈를 먹으면서 홍바오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로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新年快乐. 그래서 新年快乐 한번 따라해 볼까요? 新年快乐. 新年快乐. 좋습니다. 자, 우리 유선이 친구, 태유 친구도 한번 선생님 따라서 얘기를 크게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본도 역시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바로 1월 1일은 양력설인데 일본은 음력설날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일이나 쉬고 중국에서는 8일에서 10일까지 아주 길게 쉰다는 이 새 음력설을 일본은 따로 세지 않는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왜 그런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음력설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1868년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전통을 없애고 새롭게 그런 우리의
풍습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음력을 쓰지 않고 양력을 쓰자고 하면서 새해를 1월 1일로 기념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력설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중국, 베트남과는 달리 일본은 양력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문화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음력설을 아예 쇠지 않는 건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처럼 이렇게 아주 긴 그런 행사로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일본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가 되기 이전부터 어떤 서양의 문물을 일찍이 도입해 왔는데 바로 음력설이 없는 것도 그런 흐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이렇게 신사에 가서 새해가 되면 새해에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그런 행운을 달라는 비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명절에 먹는 음식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도시락이나 이런 과일, 이런 야채가 들어간 국을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요. 자, 이 일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요. 선생님이 요거는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우리 한자 어떤 한자인지 혹시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요거는요, 이 밝을 명자인데요, 밝았다는 뜻이에요. 밝았다. 밝았다는 뜻이 아케마시떼라고 했습니다. 아케마시떼. 아케마시떼가 밝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밝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오메데또 고자이마스는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케마시떼 오메데또 고자이시마스 하게 되면 밝은 것을 축하합니다. 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끊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케마시떼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자, 붙여서 한번 해볼 수 있겠나요? 아케마시떼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맞아요.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양력설과 음력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친구들 2025년 1월 1일이어서 양력설이 되죠. 자, 양력설은요, 이렇게 일본, 태국,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등 이런 여러 나라들도 양력설을 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력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이 음력설을 세면서 설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중국에서 선생님이 음력설을 뭐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죠? 맞아요. 바로 춘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준지에라고 했죠. 자, 몽골은요, 차강사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음력설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자, 혹시 그 베트남에 가본 친구들은요, 1월 달에 혹시 여행을 갔을 때 떼이라는 그런 요렇게 떼이라고 해서 요렇게 되어 있는 표시를 좀 볼 수 있는 친구도 있을 텐데, 베트남도 이때는 떼이라고 해서 이 음력설을 굉장히 길게 기원을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베트남이나 혹은 중국에 여행을 가거나 할 때는 우리 음력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빈 명절이 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들도 그렇고 이 음력설이 되게 되면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고향으로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새해 인사에 대해서 배운 거 한번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일본어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아케마시테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중국어로는요. 요 한자가
무슨 한자예요? 맞아요. 새로 올 신, 신년, 맞아요. 콰일러는요,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이게 쾌락이란 뜻이지. 그래서 새로운 해에 즐거움이 많기를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따라합니다. 新年快乐. 新年快乐.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새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익혀봤는데, 혹시 친구들이 외국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학사전이라고 한번 쳐봅니다. 어학사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사전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 사전 중에 친구들이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배웠던 중국어에서 이 단어가 중국어로 무엇이지? 라고 궁금하다면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에서 친구들이 학교가 중국어로 뭐지? 그러면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누르게 되면 몇 가지 발음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병음이 있죠. 누르고 발음을 눌러보면 学校 들리나요? 学校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중국어로는 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어요. 자, 일본어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학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 일본어 사전에서도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학교라는 것이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 학교 복원 이거는 이런 발음이 나는구나 하는 것도 学校保 이렇게 健 시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해가 다가왔을 때 하루에 한 단어씩 중국어든 일본어든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페인어, 독일어, 그리고 뭐 한자, 국어 사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심심할 때 영상을 보거나 하는 것보다 이 단어는 이 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 하는 것도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 혹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에 남겨놓으면 선생님이 나중에라도 궁금증을 해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